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반도체 국산화 1위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4개 호재가 겹쳤습니다. 반도체 국산화 기술력을 만들고 있는 1위 기업이고요. 지금부터 상승이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떤 기업인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0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 10만 명을 기원하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반도체 국산화 1위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4개 호재가 겹쳤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 마이크론의 급락세가 나와줬습니다. 시간에 빠졌지만 시간에보다 더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정규장에서 7%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이크론의 4분기 매출이 8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4분기 전망치 좋았어요. 근데 내가 좋다고 생각한 것보다 좀 덜 좋아서 빠졌다라는 거죠. 사실 내 기대보다 못 미쳤다라는 부분에서 하락했고,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과도한 기대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AI 관련 주가 하방 압력도 있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마이크론의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가 엔비디아의 AI 연산용 GPU에 탑재가 됩니다. 그 마이크론이 급락하는 게 뭐 전망이 조금 애매해서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앞으로의 전망이 좀 애매할까요? 진짜로?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엔비디아의 HBM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앞으로 HBM이 몇 개나 필요하냐라는 부분인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차세대 AI 칩인 루빈을 공개를 했고요. 여기에는 지금 아직 개발이 안 된 HBM4가 탑재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HBM4는 내년에 개발이 되고 내년 말쯤 양산이 됩니다. 그 HBM4 가장 HBM 중에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몇 개나 들어가는데요. 루비는 올해 출시되는 AI 칩인 블랙웰의 차세대 브랜드 네임으로 2026년 양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만들어진 HBM4를 2026년 루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루빈 하나당 엔비디아는 기본 제품인 루빈에는 HBM4를 8개를 탑재합니다. 고성능 버전인 루빈 울트라에는 HBM4를 12개를 부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8개, 좀 더 좋은 건 12개씩 들어간다는 거죠. AI 연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엔비디아 역시 신제품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어 HBM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루빈에만 8개, HBM4 루빈 울트라에는 12개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앞으로 전망이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왜? HBM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도 크다. 루빈 안 쓸까? 쓰겠죠.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망은 괜찮네. 그럼 뭐 마이크론 크게 걱정할 건 없겠네요. 근데요, 지금 반도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요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바로 친환경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디지털 인텔리전스의 미래는 매우 밝다. 그만큼 에너지 분야의 미래 또한 밝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덕분에 밝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냐 한다면 엔비디아의 최첨단 언어 모델에서 AI 추론 실행의 에너지 효율성을 무려 45,000배를 향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너지를 덜 쓰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좋은 슈퍼컴퓨터를 선발하는 그린 500에서 엔비디아 기반 시스템이 상위 10위 중 7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1등에서 6등까지가 전부 다 엔비디아 거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엔비디아는 꽤나 친환경적으로 GPU를 만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건 이 GPU로 만든 AI가 앞으로 이 전력의 효율성, 에너지 분배된 효율성 지금보다 몇 배, 수십 배 이상 만들 거고 그 뜻은 낭비되는 전력이나 또는 사라지는 전력이나 또는 이 전력이 사실 우리가 방전되는 부분들이 없어질 것이다. 당연히 버려지는 것만 잘 써도 이 전력에 대한 효율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젠 AI가 할 거다. 그러니까 AI의 미래가 밝으면 그만큼 에너지 분야의 미래도 밝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새 도구로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성장이 이어지는데 거기에 같이 붙는 게 뭐냐면 친환경 탄소 중립이라는 거죠. 환경을 박살내가면서 반도체를 만들고 AI를 만들어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들 거면 적어도 무탄소, 탄소 중립, 친환경적으로 성장을 해야 진짜 성장이다라고 보는 거고 뭐 엔비디아만 그럽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무탄소를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지향하고 있는 상태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치사슬 전체가 뭐냐라고 한단 말 그대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모든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주요 공급업체가 100% 무탄소 전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예를 들어 오피스가 나오는데 이 오피스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당연히 뭐 하청 주는 것도 있고 뭐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럼 자기네들이 쓰는 전력, 자기네들이 쓰는 탄소 제외하고 이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탄소를 다 합쳐서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탄소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나만 줄이면 뭐하냐? 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간접적인 탄소도 줄여야 된다. 그래서 그걸 우린 스코프 3라 부르고요. 이 스코프 3 배출량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총 배출량의 96%를 차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코프 3 배출의 증가로 2020년 이후 총 배출량이 29%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코프 3를 줄여야 마이크로소프트가 탄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간접적인 매출까지 줄여야 된다라는 거고 나만 줄여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스코프 3 배출 감축 조치로 80개 이상의 조치를 구현하고 2030년까지 주요 공급업체에게 100% 무탄소 전기를 사용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체들한테 야 우리도 무탄소 할 건데 너네가 무탄소를 안 하면 내가 무탄소를 하는 의미가 없어져. 그러니까 너네들도 하고 나도 하고 다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공급 업체인 삼성전자, 리얼텍, SK 하이닉스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AI로 성장을 하지만 그 안에서보다 친환경적으로 탄소 중립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알았습니다. 그럼 얘네들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아닙니다. 누가? 예, 구글도 친환경적으로 가자라고 준비를 하고 있죠. 구글은 약 1조 4,800억 원을 투자해 핀란드에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굳이 뭐 핀란드까지 가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합니까? 응? 굳이 뭐 왜 핀란드를 선택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빅테크는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는 동시에 오케이, 늘리는 거 알겠어. AI 성장하는 거 알겠어. 이거 오케이인데 국제 환경 규제에 맞춰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친환경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친환경적으로 확장해라라는 겁니다. 핀란드 하미나시에 위치한 구글 데이터 센터는 주변의 차가운 바닷물을 사용해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원래는 차갑게 만드는데 전력을 써서 그 차갑게 만든 물을 돌려서 그 따뜻해진 물을 다시 차갑게 써서 또 돌리고 다시 차갑게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탄소가 배출이 되겠죠. 근데 그 탄소가 배출되는 과정을 없애고 그냥 친환경적으로 차가워진 물을 이용해서 열을 식히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아예 없냐? 당연히 있겠죠. 왜? 주변의 물이 차가워서 이걸로 데이터 센터에 물을 식혀서 물을 뿌린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친환경으로 차가워진 거니까 상관없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차가웠던 물이 따뜻하게 배출이 되면은 주변 환경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아예 없진 않다라는 거예요. 핀란드는 태양열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많아 친환경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모두 성장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친환경 쪽으로 성장하십시오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외하고는 뭐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플입니다. 애플도 우리는 친환경으로 갑니다. 탄소 중립으로 갑니다. 애플은 2024년 환경 발전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2015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이상 줄였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기술력도 올라가는데 우리는 탄소 배출도 줄었어. 애플의 목표는 2030년까지 자사 운영과 파트너 기업들 운영 전반에, 그러니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배출량을 75% 줄이는 것을 목표입니다. 아까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무탄소 100%라고 했는데 애플은 그래도 75%, 4분의 3 정도 줄이자. 4분의 1 정도는 인정해 줄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만 줄이는 게 아니라 너도 줄이고 나도 줄이고 다 같이 줄이자라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는 애플은 2015년 대비 배출량을 90%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다. 거의 무탄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빅테크 기업들의 계획은 뭐냐? 지금 내가 성장은 하지만 아예 친환경적으로 탄소를 배출하거나 또는 안 좋은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거죠. 지금까지 320개의 애플 협력업체가 2030년까지 생산해 100%의 무탄소 전기를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하든가 아니면 원전으로 생산하든가 전력을 어떻게든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애플도 지금 친환경 쪽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친환경 쪽으로 가려고 하니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탄소 배출도 탄소 배출이지만 결국엔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 밀어놨던 투자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는데 스크러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간 미뤄왔던 반도체 파운드리 신규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낼 전망이고요. P4 페이즈 2, 페이즈 2라는 게 뭐냐면 2단계 공사입니다. 중단된다고 들었는데 하반기부터 재개되는 분위기 흘러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발주 예상되는 게 뭐냐면 클린룸 설비, 이거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중요하죠. 파운드리 공장이니까. 그리고 스크러버가 나오고요. 칠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대 설비도 즉시 투입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지역에서만 6개의 신규 팹이 가동되면서 미국의 칩 생산 능력은 작년 대비 6% 증가한 월 310만 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스크러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장을 하는데 기술력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환경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미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장과 환경이 같이 간다. 그래서 친환경 반도체 스크러버가 중요해지는 시기라는 거죠. 스크러버가 뭔데요? 공개하겠습니다. 유니셈 스크러버고요. 유니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필요한 스크러버와 칠러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주요 고객사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2,321억 원의 매출, 영업이익 17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러버는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가스나 화합물을 정제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오염된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정제를 하는 기술력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죠. 유니셈은 플라즈마 스크러버에 집중하고 있으며 플라즈마는 전기를 기반으로 해 친환경적입니다. 그래서 이 유니셈 스크러버를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환경에 내보내지 않고 정제를 하고 그 정제하는 능력 또한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함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거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등에 납품하고 있는 게 유니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바닥에서 양봉을 한번 뽑았죠. 2번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추세가 좀 반전되고 있는 상태인데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보면 좀 높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구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저점 대비 고점 대비 한 중간 근처에 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생각하고요. 유니셈 지금 흐름부터 천천히 좀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음봉이 조금 나와서 눌려주면 좋겠지만 지금 가격부터 11,000원 이하까지 좀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제 빅테크 기업들, AI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이 빠질 수 없는 게 친환경적이라는 얘기고요. 성장과 함께 친환경이 같이 진행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오염가스를 정제하는 스크러버가 중요하다. 그거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기업이 유니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를 기원하면서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전혀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뭐라고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럼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누르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기원하면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기원하면서 자료집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그 다음에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모두 자료집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무료로 모두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6월 28일, 27일, 6일, 5일, 4일, 21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 드리니까 장전에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무료로 정리해 드립니다. 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제가 100% 무료로 평생 운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강의 다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0만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바로 직전이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우리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